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분위기가 또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셔다운 종료 기대로 인해서 AI와 빅테크, 그다음에 가상화폐 중심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 네. 환호했다. 한마디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주제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또 증시 강세론과 함께 민주당 상원에서 데이터 센터 규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사태 종료가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뭐 절차 표결까지 끝났다라고 하고요. 아직 상하원 최종 표결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태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절차 표결 말씀을 지금 앵커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미 네. 그거는 이제 60대 40으로 민주당 반란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상원의 지금 본회의 투표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게 아직 언제 투표에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원의 지금 공화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원만 통과되면 지금 하원은 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니까 쉽게 통과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시장도 이미 통과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동안 사실 이 셧다운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예.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됐었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지금 11월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고 그다음에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이 돼 있어서 가족들끼리 여행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지금 항공편이 뭐 다수 결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방 공무원 4천 명이 지금 감원된 상태에서 급여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뭐 식비 지원 같은 것도 전부 다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경제지표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지금 상당히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 세액 연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 민주 양당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라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지역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그 임시 예산안 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셧다운 사태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빠르면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는 이게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이번 주 해결되게 된다면은 뭐 CPI나 PPI 주요 지표들까지 다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주제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AI 거품론을 이제 마이클 버리가 발언을 남기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 밤사이에 또 다른 발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발언 생각보다 약발이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시 올라준 거를 감안하면요. 이번엔 또 어떤 발언을 남겼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 마이클 버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X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2, 3년 제품으로 주기에 불과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서버의 감가상각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분식회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2026년에서 2028년까지의 감가상각비 1,760억 달러가 과소계상될 것이다. 그래서 2028년에는 오라클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과대 계상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시장에서는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 말에 뭐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풋옵션 100억 달러 넘는 걸 이제 10억 달러 이상을 네.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9월 말에 계상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11월 중에는 네. 중립 의견을 지금 중립 포지셔닝을 취했다 이런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공신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네. 이러한 AI 거품론, 그러니까 닷컴 버블론과 유사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감내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거품론이 이게 기후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이슈로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상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AI 랠리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I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 오늘 네. 아마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축소되면서 마감이 됐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한 상승세를 이제 장 마감까지 예. 유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네. AI 그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급증이 되면서 전기 요금이 이제 급증할 예.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원인 때문에 백악관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원의원들은 메타라든지 오픈 AI, 구글, 오라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면서 전력망 부담이나 전기요금 인상 이게 초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막자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거품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가 잘 가주는 것 보면은 시장에서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종목 단 이슈들도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기업입니다. 우선 팔란티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팔란티어 CEO랑 마이클 버리랑 거의 뭐 썰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팔란티어 CEO가 또 밤사이에 저격을 했던데 마이클 버리 왜 계속 이제 공매도 얘기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우리 지금 탄탄하다, 펀더멘털 괜찮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팔란티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네.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앞으로의 뭐죠? AI 소프트웨어로서 대장주라는 거는 아무도 뭐 의심치 않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네. 이제 문제는 고밸류라는 거거든요.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네. 지금 이게 그 마이클 버리의 또 공매도 때문에 한참 또 문제가 되면서 하락폭이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시장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 63%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네. 주당 순이익도 0.24달러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고 연간 매출 전망도 지금 그 가이던스를 지금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CEO가 알렉스 키프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숨막히는 고도에 있다. 예. 이게 그러면서 이 영역에는 다른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상당한 자신감이네요. 네,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도 내놓을 수 없었던 최고의 결과였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 영향인지 사실은 지금 대형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전망이 지금 극과 극이거든요. 고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제프리스 같은 데는 목표가를 $70를 주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파이퍼 샌들러는 225달러, 웨드부시는 230달러 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이제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가는가 싶을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동안 한 4, 5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하락분을 이틀 만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정말 200달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역시 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좀 큰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아 보일 듯 하고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정말 눈부신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엔비디아도 사실은 지금 이 마이클 버리의 저격 이후에 네. 하락폭이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12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80달러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시티뱅크에서 3분기 지금 매출 예상을 했는데 568억 달러, 그래서 예상치 상회하는 걸로 나왔고요. 28년도에 또 데이터 센터 반도체 유효 시장 전망치도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이제 가이던스 자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젠슨 황 CEO가 TSMC의 반도체 공급 확대를 요청하면서 엔비디아의 수요는 폭발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불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212달러 찍고 나서 180달러 하락한 다음에 오늘 199달러, 거의 200달러까지 지금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달러 정도 상승은 저는 돌파할 것 같고요. 250달러 전망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와 저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어서 잠시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우선 로켓랩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5%에 뛰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위브, 리게티 컴퓨팅도 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쪽은 조금 아쉽네요. 코어위브는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죠. 리게티 컴퓨팅,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3% 급락 중인데 로켓랩을 사실 대표님이 그동안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좋은 뷰는 계속 간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뭐 우주 개발 관련 사항에 있어서 로켓랩은 뭐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성장해 나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이던스가 다소 뭐 하더라도 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켓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